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너 뒤에 가서 내 욕 진탕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항공기 1등석 코트룸에다 항상 보내는 거예요. 신발, 하프품 뭐 이런 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개밥 같은 거 가구리, 그리고 뭐 속옷 그런 것도 있었고. 조양 회장님 오신 건 맞으세요? 돌아가세요. 그건 말씀 못 해주세요? 새로운 상상이십시오. 저는 비밀으로 이루어진 상사가 아닙니다. 거칠 세트 정하라 정한미를 추모하라. 이분뿐 아니라 백신, 정비, 지난 1일 이른 아침부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한 곳에 쏠렸습니다. ヒョンミン氏が出頭する警察署には早朝からご覧のようにですね。 물컵 갑질 사건의 주인공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 다시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게 회사를 위한 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기다림 속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탑승한 고급 승용차가 관내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 앞에 선 조 씨. 한진그룹 조 회장의 딸인 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보자 보복하실 건가요? 자, 다들 죽어.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시도하실 겁니까? 조현민 씨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한 회의실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광고대행사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유리병 음료수를 던졌는데 안 깨진 거지. 분이 안 풀려서 물을 뿌린 거야. 핵심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거냐인데 자기 질문에 답을 못해서. 근데 그게 프로젝트랑 연관이 없어. 꼬투리 잡으려 했던 거지. 네, 갑질 논란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조현민 전무가 평소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난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누가 얘기할 거야? 뭔 변명을 하려고? 얘기해봐요. 얘기해! 그러면서 뒤에 가서 자기 과정 자기 입장도 듣지도 않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 억울하면 얘기해. 너 뒤에 가서 내 욕 진탕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광고업계에서 이미 그녀는 막말과 폭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지만 아유 뭐 저는 몰라요. 그냥 예전부터 그게 대한항공 그 에밀리 맞나? 네 맞아요. 유명하다고 막말로가 미친 거 아니라고 그렇고 얘기는 소문은 들었었어요. 그냥 또 한 번 넘어가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당신이 제일 문제야. 아우 진짜 열받아서 정말. 왜 못하셨어요? 대답 안 해?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나 성질 더럽거든? 대답 안 해? 내가 몇 거야? 최근 공개된 조현민 씨로 추정되는 음성을 들어본 전문가는 이 모든 일이 재벌의 빗나간 특권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뭐 그런 게 성격장애의 단면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남한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뭐 특권 계층인데 본인들의 지위상 사실은 대한민국의 뭐 법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어떤 초법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유전병이 아니니까 그것이 딴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권력의 문제다. 그 권력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견제가 안 된다. 1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유리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단 겁니다. 유리컵이 향한 방향은 이번 사건에서 폭행죄의 경중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컵의 방향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바닥을 향한 것이냐에 따라서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컵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폭행죄가 된다 그러면 이 물컵이 실제로 맞으면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이렇게 되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던졌다 그러면 폭행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폭언을 쏟아낸 이른바 조 씨의 물컵 갑질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위력이에요. 우리 범죄 구성 요건의 위력의 개념에 들어가는 건데 위력을 처벌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거 외에 별다른 큰 범죄가 없어요. 지금 조현민 씨 쪽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부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게 자기 업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업무방해의 이 업무가 과연 자기 업무냐 타인 업무냐 이걸 가지고 아마 또 법리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은 그녀의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갑질 행태에 대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씨의 폭행 동영상입니다.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세게 밀치는가 하면 직원들이 들고 있는 서류 뭉치마저 빼서 집어 던집니다. 제보자들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비서를 부를 때 비서! 일로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비서! 이러면서 책상을 꽉꽉꽉 치면서 부르더라고요. 문 잠가라. 여직원은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방배동에 네 집 알아 몰라. 가봤지? 소창동 큰 아들 집. 찾아와봐! 서 있는 거 빨리 전화고 나고. 죽어라! 시계는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앞에 있는 게 좀. 그렇다면 오랜 시간 참아왔고 침묵했던 이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적극 고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땅콩 폐양 사건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조 부사장을 사퇴시키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현호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파문은 컸지만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 재벌에게 적용되는 법의 관대함. 조현아 전 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진 사이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 한진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지는 경영진 사퇴와 복귀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조양호 회장이 나타나서 이제 회견을 하면서 딸들을 다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되게 모순적인 게 그렇게 뭐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발언을 그냥 대표이사 회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의 해임은 상법상에 뭐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총수 마음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당장 잠깐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사회적으로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현민 씨 역시 물벼락 갑질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질 무렵에도 과연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갑질 사태 파장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땅콩 회항 사건에도 바뀐 것 하나 없는 재벌가의 민낯을 우리 모두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폭언과 폭행, 밀반입과 탈세 의혹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제보자들의 얘기에 아직도 더 나올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한진그룹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차례에 걸쳐 장문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의혹이 해소될 만한지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족의 갑질 행태와 비리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을 다방면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47명의 전현직 한진그룹 관계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와 익명 대화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포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총수 일가의 민낯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들이 딱 오면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문에서부터 직원들이 쭉 줄 서가지고 꼬리 90도를 숙이고 걔를 또 케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진짜 무슨 중간집의 노비들처럼 강아지 시중 들고 있고 호텔에서 접시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강아지 먹이 따로 해가지고 물 떠가지고 강아지들 먹이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고 웃으면서 밥 먹고 있고. 2006년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결혼식에 본사 직원들 일부를 동원한 정황도 알려왔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조원태 사장의 결혼식이었죠. 어떤 그 직원들을 이제 조직을 꾸리고 예행연습을 시켜서 인포 있어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예행연습은 평일 근무 시간에 가서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대통령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대한항공의 전용기 서비스. 전직 대한항공 직원은 총수 일가가 전용기를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했다고 우리에게 제보했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 관계자들만 볼 수 있다는 전용기 운항 보고서 중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코리안에어 VIP, 즉 조양호 총수 일가와 전용기를 뜻하는 약자가 표기된 2008년의 운항 보고서입니다. 탑승객은 단 3명뿐. 영문으로 표기된 이들은 대체 누굴까? 어느 부서에 어떤 직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인원 코드는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뭐 DC였다가 뭐 EW 뭐였다가 계속 이런 변경이 되고요. 그분의 직책이나 직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연아 씨가 맞나요? 지금 이유 씨 10년에 맞죠? 탑승객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였습니다. 뭘 먹었는지, 음악을 어떻게 들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있는 보고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하는 이 여정의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저희가 13호텔이 기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밀라노만 왕복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비용은 2억에서 3억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종종 이용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분들 사시긴 하시죠. 한 번에 무려 수억 원대 비용이 드는 전용기 이용.
무슨 이유로 3남매의 여정에 전용기까지 동원한 것일까? 대한항공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조 씨 3남매가 출장 업무차 전용기를 이용했을 뿐이고 다른 임원들도 동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받은 운항 보고서에는 3남매 외에 다른 임원들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땅콩 택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객실 수화물로 총수일가의 물품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 지점 직원들과 객실 승무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 익명의 제보자는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작성한 사모님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구매하라는 이명희 이사장의 지시는 공문 형식으로 해외 지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듯 총수 일가의 물품을 운송할 땐 최고 경영층 명기를 금지하라는 지시도 눈에 띕니다. 이라서 뭐 사가지고 보내라. 그러면은 자격팀에 있던 직원들이 마트 보러 나가는 거예요. 참 업무 시간에 신발, 보통 사치품 뭐 이런 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개밥 같은 거 가구리 그리고 뭐 속옷 그런 것도 있었고 항공기 1등석 코트룸에다 항상 보내는 거예요. 비행 과정의 총책임자인 기장조차 이 일을 막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안 된다고 항의를 직접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당신들 이거 뒤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장들도 이제 결국은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그냥 묵인하고 옮기는 거죠. 뭐 분유라든가 각종 박스가 꽤 박스가 몇 박스씩 계속 왔는데 한 달에 3번에서 4번 비행하면 2번 정도만 항상 비행했어요.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작년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추정 60분은 한 재벌 사모님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실내 건축 전문 회사라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총수 일가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대한항공 사모님이 유럽 출장을 가서 돌아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3억 정도 되는 값을 세웠는데 호텔 공사비로 처리하다 들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감사 보고서에는 조양호 회장의 자택공사가 그룹사나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 공사비는 무려 200억 원대. 경찰 조사 결과 평창동 자택공사비 중 30억 원을 호텔 공사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 부부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국민들한테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이시는데 한진그룹 대한항공 회장직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최근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 등을 국내에 들여온 수법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부피가 큰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화물칸에 실어 날랐단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루자 일부를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수입산이에요. 유럽 제품. 최근에 그 보도되고 있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왔던 거군요. 뭐 아주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저는 그냥 대충 얘기만 그렇게 들었어요. 지난 2일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풀 열쇠가 집안 내밀한 공간에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사 끝나신 거예요? 비밀의 방 확인하셨나요? 비밀 공간 확인하셨어요? 뒤늦은 압수수색,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항공기 부품이라고 속여 운송료와 관세도 내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서류건 전자문서화돼서 저희 세관 직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 수리를 눌러줘야 통관이 됩니다. 서류는 제대로 갖춰놓고 현품을 그렇게 속이면 검사를 안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는 누구도 이제 잘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개 그걸 하나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검사를 예를 들어 20%만 늘려도 공항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총수일가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반영해 회사 돈으로 지었다는 시설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건물의 시공 사진이 담긴 내부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제동 목장에 있다는 이루재단의 관사. 이루재단은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제보자는 이 관사를 총수일가가 별장처럼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사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해와 일치했습니다. 관사 내부에 설치된 흰옥기 욕조, 실제 재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2천만 원. 이게 욕조만 2천인 거죠? 네, 욕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저기 회장님 댁들은 다 이제 말만한 회장님들 좀 틀려요. 저희 이거는 타워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요. 제동 목장에 관사가 있는데 사실 별장이죠. 카로텔에서 관리하는데 10년 전쯤 공사했습니다. 제주 제동 목장에 조연아 별장이 있나요? 거기 몰래 수입 가구 엄청 들여놨던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가구랑 물품 엄청나다는 카더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동 목장과 관련한 또 한 통의 제보. 회장 전용기가 제주에 가 있어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전용기. 제동 거기 목장 있죠. 도피현.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비상회의.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제동 목장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한라산의 동쪽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제동 목장. 이 목장은 한진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해당 목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구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안 나시는 분 없나? 구경 못합니다. 여기 방역지역이라서. 아, 못 들어가나요? 예, 못 들어옵니다. 아, 저희가 취재를 나왔는데 그거를 관사를 머물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혹시 맞나 싶어갖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 민간인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관사를 별장처럼 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왜 저희가 그렇게 들었어요. 물으세요, 그거를요? 조양호 회장님 오신 건 맞으세요? 돌아가세요. 인근 주민들은 해당 관사를 어떤 곳으로 알고 있을까? KBS 취재팀인데요. 저희가 대한항공권 관련해서 요새 이것저것 취재를 하다가 조양호 회장 등 머무는 별장 같은 게 있다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실이에요. 별장이 처음에 하나 지어가지고 그 후에 또 2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리석 하나 올라가는 계단 하나가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했더니 얼마짜리일까? 그거 1,000만 원짜리 했는데 처음에 한 채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채 다시 보지. 백날로 이제 그것도 여기가 아니라 저기 저 외국에 뭐 이태리 무슨 대리석 이런 종류 갖다 해놨고 나무 종류도 외국산 뭐 좋은 거 갖다가 해놓고. 제동 목장을 출입했던 인근 주민들은 고급 자재들로 내부를 장식한 건물이 2채 이상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혹시 높은 지대에서는 제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병풍처럼 둘러쳐진 나무들로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벽처럼 이루고 있는 저 나무들 뒤편에 이제 아마도 별장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런 지역 뭐 확인을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호화 관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헬기를 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별장이 제보받은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초록 지붕의 목장 내 시설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 세 채가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 외에 다른 건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은 곳, 산책로로 둘러싸인 연못과 거대한 조형물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낯익은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보입니다. 제보 문건의 관사 사진과 동일합니다. 제보 문건에 영빈관이라는 사진의 건물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볼 수 없게 외부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해당 건물들이 관사와 연회장이 아닌 관리사와 식당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적 사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설 및 이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진 측은 거부했습니다. 전용기는 자가용처럼 직원은 하인처럼 재단 건물은 별장처럼 이용해왔다는 의혹. 업무방해, 폭행, 횡령, 관세 포탈 등 회장 일가에 적용된 범죄 혐의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세청은 회장 가족의 밀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조만간 총수 일가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 도중 한 제보자가 메일로 이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회사와 비행기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콩 고양 사건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냥 운이 없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총수 일가의 전횡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에 대해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선 조현민 씨. 폭행이나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벌 3세로 태어나 2007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조 씨는 그동안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35살에 무려 7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직을 맡은 그녀. 언니인 조연아 전 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씨. 그녀는 이 사건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맡았습니다.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계열사 5곳에 임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에서만 10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았었습니다. 조현민 씨의 경우에는 7개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보다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조현아 씨보다 더 오랫동안 임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계산해 보면 최소 20억은 넘지 않겠느냐. 그녀들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의 호텔 사업을 번갈아 맡았던 겁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역시 그중 한 곳입니다.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저 혹시 들어가서 좀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대한항공 관계자회는 기획금들이 지킬 아니고 호텔 입구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있을 뿐 한산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낮은 담장 너머 보이는 건물도 오래도록 방치된 듯 색이 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이 호텔은 10년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시설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뭐 표를 팔던 것 같은 시설도 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된 기념관도 노후된 상태.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는 빼어난 풍광과 독특한 건물로 국내외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습니다.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도 전지 훈련 당시 이곳에서 묵었습니다.
2008년 대한항공은 약 520억 원을 들여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를 인수했습니다. 인근 서귀포 칼호텔과의 개발을 고려한 투자였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때 한지붕 아래에 있던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땅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이 끝난 지 5년이 넘도록 여전히 호텔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 수백억 원을 투자한 목적이 무엇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경영 행태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다 잘라서 참고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세월이 이제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제 개발이 안 돼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뭐 무슨 생각에서 이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경관을 갖고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은 뭐 경영주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제 총지배인이 문제가 있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올레길 6코스. 서귀포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길목에는 소정방 폭포를 비롯한 지역 명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을 따라 이어지던 길은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부근에서 갑자기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동하던 관광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되돌아 나옵니다. 호텔 측이 내부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을 철조망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초 서귀포 70리 해안 절벽을 따라 설계된 올레길은 한진그룹의 두 호텔을 에둘러 가는 길로 변경됐습니다. 한진그룹이 호텔 산책로를 차단하면서 지역 내에선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난도 거셌습니다. 시청의 개방 요청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진그룹이 지금 소유하면서 그 산책로를 좀 차단해 버리니까 지역 내에서는 도민 여론들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개방해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걸 봉쇄하고 폐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는 좀 이런 그 해안 경관의 좀 사유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된 조 회장 일가. 이제는 그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현직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수시로 이뤄졌다고 제보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승무원들에게 인사고과를 빌미로 면세품 판매 실적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팀별로 그만큼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을 뭐 팔아라 그런 것들이 이제 팀 고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회사 그만 두신 분들도 많고요. 버는 건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조금이라도의 잘못된 뭐 약간 미싱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온전하게 승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비로 메꾼다는 거는 자기 월 급여에서 개인적으로 메꿔야 되니까. 실제로 승무원들이 손실액을 자비로 입금한 내역입니다. 승무원들은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손실액을 채운 뒤에는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매 압박은 조연아 전 부사장이 기내 면세 판매를 담당했을 당시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입사 직후부터 줄곧 기내 면세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연아 씨.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면세품 관련 업무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면세 시장. 심지어 조연아 씨 3년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내 판매 관련한 업무를 보고받고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양호 회장한테 더 큰 건이면 승인받는 이런 식으로 3년간 계속 해왔어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대한항공과 거래할 때 필요한 무역 중개업체 선정에도
조연아 씨가 적극 개입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합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단 겁니다. 조연아가 맨날 술 잘 먹는 4명의 에이전시 사장이 있어요. 그들은 자칭 F4라 그래요. 플라워 4. 그 에이전시들한테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이상한 구조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 이런 데 보시면 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몰려있지 않아요. 유독 대한항공만 이 사람들한테 그 많은 브랜드가 몰려있어요. 이게 불법이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갑질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구조를 왜곡시켜버리는 게 조연아 씨였어요. 그 조 부사장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면세점이나 업계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이 말술이에요 말술.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 조 부사장이 내가 좋아하는 에이전트인데 이걸 만약에 본사가 계약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랑 한다 그러면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브랜드 죽여버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여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면세 시장 규모는 약 70조 원, 국내 면세 시장의 경우 약 14조 원대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탐내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는 한국 지점 또는 무역 중개업체를 거쳐야만 면세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 조연아 씨가 몇몇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 제가 이제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기내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통하게끔 통로를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디폴트로 연결을 하는 거죠. 더욱 수상한 것은 몇몇 브랜드의 경우 이미 중개업체가 있는데도 트리온 무역이라는 특정 중개업체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다 이거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회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흔한 말로 꼬치를 먹는구나. 면세업계의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의 특이한 유통 구조에 주목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온 무역의 진짜 주인을 밝혀냈습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내 면세점,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한테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마진을 축적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트리온 무역의 대표 외에 3인이 조원태, 조연아, 조에밀리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상황입니다. 트리온 무역의 공동대표는 다름 아닌 조씨 3남매. 원씨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지금은 뭐 카로텔 네트워크의 전 사장이죠. 조연아 씨가 기내 면세점을 총괄했기 때문에 자기가 총괄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자들한테 통행세를 부과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해당 업체를 찾아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이 보도된 지 닷새 만에 갑자기 사무실을 철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배하는 경우는 계열사라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계열사에 보고 안 한 걸 우리가 위장 계열사라 그래요. 위장 계열사를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은 위장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걸리는 거죠. 총수 일가가 위장 계열사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그런데 면세뉴스팀은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개에서 4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법인명을 그러니까 회사명을 확인한 건 2개입니다. 트리온 무역, 그 외에 2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트리온 무역처럼 별다른 역할 없이 통행세를 걷는 업체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태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너 일가들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이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씨가 사실상의 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오너 일가들이 사익을 편취한 이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함께 이 공조를 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관세청 차원에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 씨 3남매에 이어 이명희 이사장까지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는 정황.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인 임모 씨는 과거 대한항공에 여러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임 대표님 전화 맞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KBS 추정 60분의 강민채 PD인데요. 여보세요? KBS 추정 60분의 강민채 PD예요. 그 면세품 납품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거는요. 대표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여보세요? 아닙니다. 잘못했네요. 임 선생님 전화 맞잖아요. 본인이 맞다면서도 해당 업체와의 연관성은 부인하는 임 씨. 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업체는 조 회장 일가의 또 다른 위장 계열사인 걸까? 주소지로 찾아간 건물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감시 카메라만 여러 대 설치된 건물. 해당 업체 이름이 기재된 우편물로 봐 최근까지도 이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해당 업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1층이 아마 대한항공으로 그거 사건 터지는 거는 그다음 될 거예요. 1층이 대한항공이랑 관계가 좀 있었어요? 하여튼 관계되는 사람이요. 가족일 거예요. 근데 그 넥타이를 아마 갖고 오는데 관세를 안 내고서는 여기서 유통을 많이 시켜서 많이 좀 세이브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조현민 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다 불이 털린 거예요. 조현민 씨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자 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 건물은 총수 일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런데 등기부 등본 속 토지의 소유자는 이모 씨, 바로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입니다. 건물은 이 씨가 설립한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 회사는 대한항공에 슬리퍼, 담요 등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씨 일가는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여러 회사들을 통해 착실히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재벌들의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불과 0.04%.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약 17%의 지분을 통해 한진그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세습을 위한 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종잣돈을 모아서 한진칼에 있는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때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는 거, 그게 또 하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3남매가 일종의 회사를 나눌 건데요. 계열을 분리해 갈 때인데, 계열 분리할 때도 어느 정도 지분 이동이나 이런 돈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어떻게 보면 참 재벌이 저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해 밀수와 탈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파문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항공 이사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오너 리스크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이사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인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땅콩 회항 당시에도 세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1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사회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사법부도 막지 못한 총수일가의 갑질과 전횡. 돌이켜보면 땅콩 회항 때도 이번에도 폭로와 그에 따른 책임은 늘 내부 고발자의 몫이었습니다. (4년) 전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씨가 KBS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주변의 염려에도 대한항공에 남았던 박 씨. 지나온 날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혹시 많은 분들이 박창진 사무장님 떠오르셨을 거예요. 처음에 접하시자마자는 가장 먼저 떠오르신 생각이 어떤 거였나요? 그 조현민 씨의 그 인성 파일을 들었을 때는 지나간 그 4년 전의 나의 일과 그동안 나의 진실이 왜곡되고 심지어 내팽겨쳐져 있던 그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처음에는. 아, 절망적이구나. 우리 사회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조현민 씨 사태가 다시 발현되고 갑을 문제가 발현되니 논점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제재를 하고 강력한 벌을 줘야 된다로 가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그는 또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힌 그는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동료와도 등을 맞댄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미디어나 대중도 금세 잊고 말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게 된 약자는 어쨌든 그 환경 내에서 버텨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생존 게임처럼 혼자 이겨가야 되는 그 상황이 저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갖게 한 거죠. 2016년 복직한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저같이 내부 고발자 혹은 조직의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조직은 조직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조직원들이 공포심을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통제나 제어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가 오히려 보호받고 더 좋게 되어 있었다면 그 일이 생겼을까? 우리 사회가 불의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줬다 그러면 충분한 견제가 됐을 문제라는 거죠. 지난 4일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500여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정말 전문 경영진들을 데려와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쓴 무리 속에서 그는 여전히 홀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행여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면을 쓴 직원들. 이들은 더 이상 한진그룹의 주인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의 외침이 재벌의 갑질과 전횡을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한항공 직원들의 익명 제보방에는 추후 이 집회가 사회 곳곳에 갑질을 근절하는 큰 움직임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받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산하 인하대학교 동문들과 교수회, 시민단체까지 총수일가의 퇴진운동에 가세할 뜻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것은 단지 한 총수일가의 비행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세관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사정기관은 대대적인 수사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또다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반칙을 일삼는 선수들을 따끔히 벌하는 것도 결국 공정한 규칙과 심판이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면 천년을 사는 거예요. 혈연, 학연, 지연 다 잘라라 그랬대요. 다 잘라야 천국 간다. 여자애들 데리고 숙청 드는 것이 서본을 입는 것이라. 목사님 아니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어? 찍어야지, 찍어! 하지 마요. 찍어! 이거.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now touch me, babe. Can't you see that I am not afraid? What was that promise?